비계 설치 해체 작업 중 추락 방지를 위한 선행 안전난간 설치 공법 도입 연구를 발표하게 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박주동 차장입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 비계 설치 해체 실태 분석, 국내외 안전난간 안전기준에서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내 산업 현장 사고 사망자의 51.3%가 건설업에서 발생하였고 그중 56.7%가 추락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25.5%가 비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건설 현장은 강관 비계에서 시스템 비계로 대체되고 있지만 시스템 비계도 설치해체 시 작업 발판 담보에서 추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올 2월에는 군포 소재 건설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 설치 중에 추락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국내 제조사가 교차 가세형 선행안전난간에 대해 안전인증을 신청하였지만 법적 기준이 미흡하고 구조안전성 확인 미흡 등으로 안전인정 기준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계 설치 해체 중에 추락재 예방과 제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행안전난간 설치 공법이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 선행안전난간대를 제작하여 일본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제조사는 2개사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난간 설치 공법은 후행 안전난간 설치 공법입니다. 상부 그림과 같이 하부 작업 발판에서 상부의 작업 발판을 먼저 설치를 하고 상부의 작업 발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전까지 상부 작업 발판에서 추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등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행안전난간 설치 공법은 하부 작업 발판에서 상부 안전난간을 먼저 설치를 하고 상부 작업 발판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상부 작업 발판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부의 근로자는 항상 안전난간이 설치된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비계 설치 해체 실태 분석입니다. 국내 건설 현장은 좌측과 우측 사진과 같이 비계를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 최상부 근로자는 항상 추락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1번과 2번 근로자는 비계를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 작업 발판 담보로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비계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한 후에 안전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거나 적용하더라도 안전대 부착 설비의 높이가 바닥 위치로 안전대를 착용 시에도 추락 시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락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는 선행안전난간 공법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조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고 사망자 재해 현황입니다. 발생 형태별 현황입니다. 전체 1312명 중에 59.7%가 떨어짐 추락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추락재해 중 비계 종류별 현황입니다. 추락 사망자 226명 중 강관 비계에서 41.6%가 발생을 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설치되고 있는 시스템 비계는 2.2%, 5명의 사망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강간 비계와 시스템 비계의 작업 내용별 현황입니다. 총 99명의 사망자 중 비계 위 일반 작업에서 60.6%, 비계 설치 해체 작업에서 27.3%, 이동 중에 12.1%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반 작업 및 이동 중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 발판, 안전난간, 이동 통로가 미설치되거나 설치가 불량한 게 주요 원인이었으며 설치 및 해체 작업에는 현행 작업 방법의 문제, 그리고 작업 발판 미설치 또는 설치 불량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안전난간 안전기준입니다. 선행 안전난간의 국내 적용 시 문제점입니다. 우측 그림과 같이 안전난간대는 상부 난간대는 90cm에서 120cm에 설치를 해야 되고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과 바닥면의 중간 위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차 가세형 선행 안전 난간대는 좌측 그림과 같이 삼각형 계고부가 형성이 됩니다. 이 삼각형 계고로 일부 추락할 위험이 있고 안전 난간대가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해야 될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행 안전 난간대는 안전 인증 기준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차 가세형 선행 안전 난간대를 국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과 미국은 교차 가세를 중간 난간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세형 안전난간의 중간 난간 인증 기준입니다. 먼저 일본 기준을 살펴보면 후생노동성 지리위시는 해전에 따르면 틀비계 교차 가세를 중간 난간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S 규격에 따르면 선행 안전 난간대 기준 중 중간 난간대의 위치가 평행하지 않는 기준에 대한 조건이 하부 그림과 같습니다. 상부 난간대가 90cm 이상이고 삼각형 계고부의 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각 부분 면적의 4저번 직경이 60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기준입니다. 안시 규격에 따르면 상부 난간대를 설치한 경우 두 개의 가세제 교차점이 바닥면에서 20에서 30인치인 경우에는 교차 가세를 중간 난간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동식 비계용 난간들의 중간부에 중간 난간재 또는 가세제를 설치할 때 안전 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행공법의 시공성 및 경제성 구성입니다. 후행 안전 난간 설치 공법은 시공성과 경제성은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과 같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시공 중 추락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선행안전 난간은 해외의 경우에는 수차형 선행안전 난간 설치 공법과 상승형 선행안전 난간 설치 공법, 틀형 선행안전 난간 설치 공법, 그리고 교차 가세형 선행안전 난간 설치 공법이 있습니다. 먼저 순차형 선행안전 난간 설치 공법은 상부 난간대 설치를 위해서 작업 발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성과 경제성이 매우 낮습니다. 상승형 선행안전 난간 설치 공법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상승형 임시난간을 이용하여 하부에서 상부 안전난간대를 미리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성과 경제성이 낮습니다. 틀형 선행 안전난간 공법은 하부에서 2명이 틀형 안전난간을 상부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공성과 경제성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교차가세형 선행 안전난간 설치 공법은 가세 역할을 하는 교차가세형 안전난간을 하부에서 미리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성과 경제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세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시공 중에 출항 위험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 견사 현장에서 가장 수용성이 높은 공법은 교차 가세형 선행안전난간 설치 공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외에서 실제 설치하고 있는 선행안전난간 설치 공법 사례입니다. 좌측 사진은 독일 레이어사에서 설치하는 상승식 선행안전난간 공법이며 우측의 사진은 영국 하키사에서 수평 틀형 선행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후행공법과 선행공법의 시공성과 경제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는 국내 선행안전난간을 제작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두 개사의 견적 비용을 평균을 산정하였습니다. 임대료 산정 기준이며 규모는 지상 10층 규모의 이고 작업 발표는 4면 모두 일조로 설치하고 폐기음은 가로 5m, 세로 5m 설치하는 조건을 하였으며 임대기간 5개월로 산정하였습니다. 임대료 비교표를 보시면 선행공법은 후행공법 대비 약 6.9%의 비용이 절감되었으며 인건비 기준으로 보면 선행공법은 후행공법보다 5.3%의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 해석을 통한 구조 성능 평가입니다. 구조 해석 모델은 높이 30m이고 폭은 27.4m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조 해석은 마이다스M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비계 연결 조건은 수직재와 수직재는 연속 부재로 하였고 수직재와 가세재 연결 그리고 받침부는 힌지를 적용하였습니다. 수직재와 수평재 연결 웨지 형태는 10%의 회전 강성을 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후행공법과 선행공법의 사용 부재 현황입니다. 후행공법과 선행공법의 수직재, 띠장, 장선, 잭베이스는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였고 브레이싱과 안전난간은 후행공법과 선행공법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또는 제작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 부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 해석 결과입니다. 수직부재, 잭베이스, 띠장, 장선 모두 합성 응력비가 설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선행공법의 브레이싱의 경우 세장비 제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또한 선행공법의 교차 가세는 중앙부가 압착되어 있기 때문에 세장비에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성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압축제인 교차 가세의 안전율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구조 해석 결과와 극한하중 시험 가세 비를 산정하여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 기준엔 의 압축제 안전율 3 이상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가세제의 안전율은 3.13으로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실물 실험을 통한 구조 성능 평가입니다. 후행공법과 선행공법 조립체 실물 실험을 통해 선행공법이 후행공법보다 얼마 정도의 더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실험 방법은 미국의 안시 기준의 실험법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제안한 시스템 비계의 안전인증 성능 기준 및 성능 평가 방법을 고려하여 실험을 하였고 조립체 전체 높이는 6.5m, 띠장 방향 너비는 1.8m, 장선 방향 너비는 0.9m로 산정하여 극한하중 시험을 하였습니다. 조립체 시험 결과 선행공법은 후행공법 대비 약 9.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重量은 21.4%가 감소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분석입니다. 수직재와 선행안전난간대 연결 부위는 이탈 및 변형이 없었고 선행안전난간대의 상부 난간과 가세제도 변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가세형 선행안전난간이 수직하중 분산과 횡변이 및 비틀림을 일정 수준 제어함으로써 극한하중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세제의 세장비는 289로 설계기준상 세장비 제한 기준을 초과하지만 시스템 비계 조립체의 구조 안전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교차 가세형 선행안전난간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규칙을 개정하거나 단서 조항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합니다. 즉, 교차 가세를 중간난간대로 인정해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인증고시 개정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 선행안전난간대를 추가하고 성능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능 기준으로는 삼각형 개구형 공간을 원형 60cm 틀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과 안전난간 성능 기준은 160kg의 초에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 그리고 수평 저항 성능 시험인 틀령 비계 교차가세 시험 방법을 준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행안전난간 구조 기준을 세 가지로 제한하였습니다. 교차가세형 가형과 교차가세형의 중간난간대를 보강한 나형, 그리고 수평난간형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세장비 제한 기준입니다. 세장비 제한 기준은 강제 기준에서 공고 기준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고 세장비 제한 기준 초과 시에 구조 해석에 따른 해당 부재의 최대 작용 하중 대비 부재 시험의 극한 하중 비가 설계 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율을 충족하면은
재장비는 구조 전문가의 전문적인 판단과 경제성, 시공성, 운반과 조립의 용이성 및 안전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